그래도 딸아이와 남편만을 보며 견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 역시 이젠 어느 정도 시아버지의 말에 콧방귀라도 낄 정도의 멘털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윗집에 한 여자가 이사를 오면서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주 기이하게도 말이죠. 어머, 아랫집이구나. 저희 아들인데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어려서 뛰지 말라고 해도 막 뛰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저도 애 키우면서 그 정도는 이해 가능하죠. 그래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윗집 여자는 참 싹싹했어요. 그래서 종종 친하게 지내면서 오고 가고 했던 나날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윗집 여자를 볼 때마다 제 딸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아예 안면이 없는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저희 딸과 윗집 여자도 그런 류의 하나겠거니 하게 되는 날이었고 그러던 중 제가 바빠서 딸을 윗집에 맡겼던 날이 있었어요. 아까 윤지 엄마 일 보러 갔을 때 나 윤지랑 시장 다녀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내 딸이 있냐는 거야. 너무 웃기지? 그 정도로 윤지랑 나랑 닮았나 봐.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나 어릴 때랑 윤지랑 너무 닮은 거 있지? 신기해 진짜. 어머, 그래요? 저도 볼 때마다 닮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봐도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것도 인연 같고 오히려 제 딸인데 저보다 언니를 더 닮은 것 같아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요. 진짜 알고 보니 먼 사촌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내 어릴 때 사진 보면 더 놀랄걸? 신기해. 닮아서 그런가 자꾸 윤지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 있지? 정말 처음엔 기이한 인연이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언니와 남편이 나란히 타고 올라오는 걸 목격한 순간이 있었는데 딸아이와 참 많이도 닮았다 했던 윗집 언니가 제 남편이랑 서 있자 남편과도 정말 똑같이 생긴 거예요. 딸아이와 너무 닮아 남편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사실 거의 쌍둥이다 싶을 정도로 닮았었어요. 아니 자기야, 윗집 언니랑 자기랑 나란히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닮은 거 있지? 혹시 어머님 잃어버린 자식 있으시대? 에이 뭐야. 아니 전혀 없으시지. 엄만 나 하나 낳고 몸이 안 좋으셔서 동생도 못 낳았어.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아빠한테 구박을 덜 받았지만 평생에 못 낳는다고 아빠한테 잔소리랑 구박 엄청 받긴 했지. 윗집 분이랑 그렇게 닮았어? 윤지랑 진짜 닮았다 했는데 자기랑 서 있는데 자기랑 더 닮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지. 너무 신기하다 정말. 그냥 신기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12살 먹은 내 딸애가 위층집 여자와 이상하게 닮은 느낌도 이상했고 거기다 남편까지 똑 닮으니 이 호기심이 멈춰지질 않았죠. 정 그 길로 남편의 머리카락과 윗집 언니네 놀러갔을 때 준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댁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결과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남편이랑 99% 유전자가 일치할 줄이야. 기막혀. 결과는 남편과 위층 여자의 DNA는 정확히 99% 일치하였고 둘은 남매인 게 분명했어요. 상상을 뒤엎는 결과에
즉각 검사소마저 발칵 뒤집어졌죠. 제가 너무 놀라 졸도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지 않았다고 했으니 제 예상대로라면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겠거니 싶더라고요. 남편과 그 윗집 언니가 정확히 시아버지 판박이 느낌이었고 그 둘이 서 있으니 쌍둥이 같은 느낌이 바로 들었던 거예요. 전 이 일을 간과할 수 없겠다 싶어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 이제 밖에서 외방 자식까지 만들다니. 99%라는 건 정말 남매 아니면 낳을 수 없는 거니까. 나 못 참는다.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아버님을 추궁하는 것보다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지 아빠랑 우리 셋이 상의 좀 하고 결판을 져요. 아유, 내 인생 정말 부정당했구나. 하다 이제 외방 자식까지. 윤지 아비 6살 때일 거야. 그때 웬 여자랑 바람이 나긴 했었는데 내가 그때 요절을 냈어야 했는데 다신 안 그런다는 말 하나 믿고 여태껏 참았어. 윤지애비 한부모 가정 만들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지. 근데 거기서 애를 만들어 와? 심증은 확실하다만 물증을 잡아야겠어. 그 여자의 엄마만 보면 확실한데. 마침 언니네 이번 주에 친정어머니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걱정 놓으세요. 당장이라도 끝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일단 물증을 잡기 위해 시어머니와 애를 썼어요. 같은 여자로서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무력을 당하시기도 매번 욕을 듣기도 하였고 항상 기놀려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뭐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윗집 언니의 친정엄마가 오시는 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하여 두 모녀를 마주하게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그 윗집 언니는 남편의 배다른 동생님이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오래 지난 세월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의 상처가 떠오르는 것처럼 많이 슬퍼하셨죠.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됐다. 확실해. 저 여자 많이도 늙었네. 하긴 저 여자가 무슨 죄야? 네 시아버지가 총각 행세하고 만났던 건데. 저 여자도 피해자지. 절대 용서 못한다. 네가 보기에도 내가 답답했겠지만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정말 각오했다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편에 대드릴게요.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랑 대웅 씨만 믿으세요. 엄마, 이제 걱정 마. 나도 솔직히 엄마 답답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거 알아요. 이제 나 결혼도 했고 아버지라는 존재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엄마 인생 찾아줄게.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진짜 심지만 굳게 가지세요. 우리만 믿어.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모든 계획을 진행한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소장을 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이혼소장을 보고 그 즉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손을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이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밀쳐내고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또다시 막말을 했고요.
너네가 다 돌았구나. 두 모자가 안 맞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그래, 오늘 매운맛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역시 길들여야지. 이보세요. 당신 정신 차려. 이제 끝났어. 늙음하게 어디 한번 혼자 쓸쓸히 늙어가봐. 주제 파악 못하고 또 멋대로지? 짐이나 싸. 이 대궐 같은 집 어머님 명의로 해놓은 거 잊었어? 이혼 소송하기 전 물밑 작업을 한 거지 우리도.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뭐야? 이것들이 작당하고 지금 날 물먹여? 당신이 얘기해. 당신 한번 더 묵사발로 만들어줘? 어디서 이혼이야? 이 나이 먹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어디 가서 돈 많은 하랩이라도 물었나 보지? 내 인생에 이혼은 없으니 그리 알아. 정신 나간 인간.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다 우리 대웅이 때문이야. 근데 이제 참고 살 이유도 없고 하다하다 외방 자식까지 딸린 당신이랑 소름 돋아서 더 이상 못 살아. 당신이 이혼 안 해줘도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 외방 자식 찾아서 살아봐. 하긴 그 자식도 무슨 죄야. 당신이 총각 행세하고 뿌린 시인데 걔도 안타깝지. 평생을 아빠 없이 당신은 평생 속죄하고 살아야 해. 외방 자식이라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 며느리 당돌한 것이 잘못 들어와서 아주 분란을 만들어. 너 내가 외방 자식 만든 거 봤냐? 네가 시어머니 부추겼지? 나랑 이혼하라고? 이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가만 안 둬. 시아버진 외방 자식에 대해 발뺌을 하였고 전 안 되겠다 싶어 윗집 언니한테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윗집 언니는 아버지의 존재는 알았지만 어려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서 평생 찾지 않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알려지자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해했죠. 직접 모든 잘못을 만든 사람보다 피해자들이 서로서로 미안해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윗집 언니는 제 남편의 이복 동생인 걸 알게 되자 참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외동인 둘이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 남매가 되어서 만난 것이죠. 남편과 윗집 언니는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형제 있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복이지만 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몽골몽골 하던지. 네가 나보기 껄끄러울 순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오빠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피도 섞였는데 오빠 노릇은 해야지. 고마워요, 오빠. 저 역시 외동으로 자라서 외로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새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우리 오빠 와이프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만났나 봐.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도 만나지는 게. 저도 아가씨한테 잘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긴 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죠. 저 역시도 윗집 언니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윗집 언니는 오빠는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의 아버지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도 이혼 전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아버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어머님께 공동 명의로 양도를 해줬었거든요.
모든 계획은 제가 의도한 거였지만요. 오래 산 세월만큼 소송은 참 길어졌어요. 어차피 당신이랑 언젠간 이혼할 생각이었고, 그동안 아프게 당했을 때마다 모아온 진단서, 그리고 그 외방 자식 DNA까지 다 당신한테 분리할 거야.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 이제 나 좀 놔줘. 이제 나도 말년에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널 놔주냐? 너랑 이혼하면 내 밥은 누가 차려줘? 말년에 이렇게 쓸쓸한 게 어디 있다고?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계속 이대로 가보자고. 어차피 이혼해야 할 거야, 당신은. 애 아버지라 조금이라도 내가 봐주려 했는데 끝까지 가야겠네. 말년에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마저도 당신은 잃게 될 거야. 당신한텐 가장 큰 벌이지. 시아버지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소송은 자그마치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최종 판결은 이혼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만큼 집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넉넉히 해주어야 했고요. 집은 애초에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했지만 이거를 떠나서 어머님께 많은 걸 분할해줘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엔 법원의 판결은 저희의 편이었죠. 또한 성인이 된 남편은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오히려 말년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이제 아버지 안 봐요. 아니, 아버지도 아니지. 아저씨.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무력적인 상처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래요. 네가 나한테 어찌 이래? 네가 누구 덕분에 세상에 나왔는데? 네 엄마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천륜인데. 아, 천륜을 근데 그렇게 끊어버려? 나도 당신 딸이잖아. 그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니 결국 돌고 돌아 우린 만났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자식한테 버림받고 혹여나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마. 우리 인연은 그때 끝이 났으니까. 뭐야? 내가 말년에 아들도 있고 이렇게 딸도 있는데 왜 혼자야? 너네들 나한테 생활비 보내. 나 때문에 태어났잖아. 딸 같은 소리 하네. 나한테 아빠 노릇한 거 있어? 말년에 한번 쓸쓸히 외로워 보라고.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네가 내 핏줄인데 감히 날 외면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하늘인데 다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네가 뻔뻔하게 내 딸한테 자식 노릇을 강요해? 맛 좀 봐라.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같이 가는 게 답이지. 윗집 언니에게도 생활비를 요구하자 윗집 언니의 어머님은 어디선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아버님에게 투척했습니다. 아버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속이 다 시원하던지 정말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답인 듯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 싫어하던 재산도 분할해 줬어야 했고 집마저도 어머님한테 뺏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윗집 언니까지 모두 손절을 했어요. 아버님은 그럼에도 신랑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구한 날 연락을 해댔지만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엔 혼자가 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말년에 항원 이혼을 하고 새 인생을 찾으셨답니다. 아버님 눈치로 아무데도 못 다니셨는데 이젠 문화센터도 나가서 활발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진작에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어머님은 지나온 세월이 후회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저희 어머님이 어찌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자식을 낳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결혼 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크고 기억에 남을 이야기였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 만큼 제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